주식 전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도영 전문가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생 김도영입니다. 앞에선 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영향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주식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경제 전망과 함께 주식시장을 녹이진 못했는데요. 주쌤 이제 방어적인 전략을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정격 인하 아직 하지도 않았고 가능성 열어놓으니까 오늘도 그랬죠. 실적을 둔갑시켜가고 기대감으로 갔는데 우리나라 똑같은 재료 호재인데 왜 못 가죠?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고점을 좀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계속 이번 주에 이 얘기를 강조를 했죠. 원달러 환율 추이 반드시 체크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1183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과 1184원 이 부분인데요. 어제 다행히 뭐였냐면 왜 제가 자신 있게 오늘 이 부분이 반영돼서 우리도 호재로 판단을 하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냐면요. 차트상에 보면 이 부분이 1183원에서 1184원을 금리가 전격적으로 인하를 하자마자 당연히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올라갔죠. 그런데 저항 걸리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끌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미 갭을 메꾸고 움직이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어제 부분을 이렇게 흔들어서 나는 것으로 봤을 때 오늘 주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되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뚫려버리면 위험하다라고 했죠. 1184원이 완전히 뚫려버리면 요거는 이제 금리 인하의 단순히 저희들 표현으로 약발이라고 하죠. 예, 아팠던 몸에 항생제를 투여해서 건강해지는 그 단기 관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 추이가 뚫어버리게 되면 1184원을 뚫고 안착을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시장은 이제 리스크 정말 현금 비중 더 많이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제 이 넷플릭스 때문에라는 핑계를 댔는데 이렇게 개파락으로 이제 폭락을 했었죠. 이 부분을 우리나라 쪽하고 연결해봤자 지금 우리나라의 주도 업종이 아닌 컨텐츠 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무시를 하셔도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제가 요 얘기 드렸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것만 체크하면 된다. 이 마이크론의 주가 추이만 놓고 우리가 판단해 보면 오늘 시장이 횡보를 하거나 급락을 할 건지 추가 상승을 할 건지가 열린다라고 했죠. 지금 보시면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감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해석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에서 이 부분이 이제 쌍고점을 만들 거냐 만들지 못할 거냐가 일봉상으로 걸려들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기준점에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지금 5번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감산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이 부분이 오늘까지는 반영이 되지만 만약 이 부분이 강력한 쌍고점이 걸려가면서 급락 여파에 방금 전에 봤던 넷플릭스 형태의 개파락 부분에서 메꾸기가 들어와 버리게 되면 시장은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거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면 환율을 받고 SK 하이닉스의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이 대략적으로 이제 추이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나라 주가의 추이를 또 판단을 해야겠죠. 자, 이쪽 코스피 시장 쪽에 놓고 보면 제가 이 부분에 지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시장이 어제 전략 부분에 동결을 해서 위축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이 깨질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격으로 인하가 됐으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전격 인하가 됐으니까 상승 쪽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런데 어제 올라가다가 내려왔고 다시 올라가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갭 뜨고 추가 상승 쪽으로 요금이 나올 건데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차피 지금 아쉬운 대로 뭐냐 하면 시장에 우리 앵커님 잘 말씀드리는 경제 둔화라는 얘기와 함께 지속되다 보니까 이미 체질은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전 세계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 2085 또는 2095 여기에 계속 막혔습니다. 2100의 고지 앞에서 막혀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어찌됐건 뚫리기 전까지는 계속 보수적인 관점. 그러니까 트레이딩 바이 쪽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삼성법 기대했죠. 본회의 오늘 힘들겠죠. 그러니까 바이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고소영장 청구 부분, 그다음에 이부 또다시 이제 악재성에 대한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이오의 비중이 큰
부분에서 추가 되돌림 역시도 675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걸려 있다는 거 보시면 좋으니까 지수는요 일단은 배제해놓고 보세요. 상단은 계속 막혀 있으니까 뚫린 다음에 안착, 제가 돌파한 다음에 안착할 때만 집중하면 된다 그랬죠. 종목도 지수도. 그 전까지는 종목별 장세 쪽으로 방망이 짧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난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다 감싸고 올라오지 못하게 되면 힘들겠죠. 그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도 지수 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꽃은 있다, 없다. 없을 것 같다 싶지만 그래서 방망이 짧게 잡고 우리는 트레이딩 쪽으로 짧은 수익에 만족하면서 때를 시간을 좀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결론적으로 시장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필식 종목, 필식 업종을 미리 좀 살펴봤더니 일본 경제보복 반사이익 수혜가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 주를 정리하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를 드리면서 월화의 주초 부분에 다시 갈지 말지 결정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집중해 볼 필요가 뭐가 있냐면요. 너무나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단어가 저는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투자가 오래 가지 않을 이슈 전망도 있다. 라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체크해볼 포인트가 하나 있겠죠. 이때 대장 역할 부분으로 먼저 만들어주었던 오래가지 않을 이슈에서 모나미나 신성통장 화이트 진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공부하는 포인트에서 추가적으로 일봉상으로 갈 거냐 못 갈 거냐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 모나미 같은 경우가 4,200원대가 이탈하면서 종가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다음 주 초는 이번 주와 반대로 조정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만약 4,200원대가 지지가 된다라면 캔들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승과 하락 부분에서 캔들의 하프 중심선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이 부분이 4,200원 정도의 진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면 일단 일본 제재의 불매운동 쪽은 조정을 열어두자. 자, 신천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잘 올라타 있는데요. 캔들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등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놓고 보면 이미 얘 같은 경우는 들어와 버렸죠. 그러면 의류주는 조정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 부분이 제가 패션 플랫폼이나 대연으로 확산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불매운동 쪽은 화이트 진로까지만 봤을 때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 내봅니다. 불매운동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팔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아무래도 노이즈가 좀 많습니다. 후성 아니다. 맞다. 지금 테스트 중이다. 동진쌤이 김 예고 있죠. 불화수소 관련된 애칭가스요. 그런데 이미 제가 주봉과 월봉을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고점 부근이 막혀버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돌파를 해서 돌파까지는 좋았는데 안착을 해야지만 우리한테는 추가 시세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봉상에서도 역시 중요하겠죠. 제가 12,300원 깨지면 후성은 무조건 버리고 간다. 일단은 팔고 간다. 눌림목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눌림목이 들어왔고 여기서 메꾸기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10,000원입니다. 10,000원. 1,100원 정도 선에 타이트하게 들어간다면 이 부분이거든요. 요거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추가 반등 열려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캔들 공부상, 일봉상과 주봉, 월봉을 갖고 대응을 했을 때 아직까지 살아는 있으나 어디만 빼자? 불매운동 관련된 소비재는 빼고 그리고 관련된 반도체나 이쪽은 집중해서 보자. 눌림목을 이용하자. 지금 추격이 아니라 눌림목을 이용하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이쪽에서 일본 제재가 확산된다고 합니다. 이미 강경책으로 나왔죠. 공작기계와 자동차, 탄소섬유 쪽으로 확산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화천기계 쪽에서 저희가 서암기계공학과 언급하면서 화천기공 쪽 계열사로 수익을 좀 많이 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익KHK를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식 종목으로 넘어가 보는데요. 삼익KH 같은 경우는 공작기계나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샤프트란 단어도 들어보셨고
베어링이란 단어, 줄이란 단어 들어봤습니다. 공작 기계, 그러니까 기계가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라는 부분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차트상으로도 이제 주봉상으로 상당히 이쁘게 잘 들어가고 있으면서 다중바닥 형태를 만들었고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추가적인 반등 부분들을 지금 가져오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지력 테스트를 잘 하고 있으면서 주봉과 월봉상에서 잘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12,500원 밴드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력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시장 위축 때문에 만약 돌발적으로 정격 합의다라고 한다면 손절가 부분 반드시 지켜야 될 게 11,000원에서 1,500원 이 부분만 지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2차 보복에서 직중 수혜는 공작 기계 쪽으로 저는 타겟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요거 역시도 오늘 자신 있게 매매를 해서 제가 불매운동 쪽이 빠져나간다라면 요거 트레이딩 바이 쪽으로 14,000원 뚫렸을 때 오늘 트레이딩은 14,700원 돌파 여부 체크해보고 중장기 관점으로 일단 강력하게 들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고생을 하셨고요. 오늘 금리 인하의 호재 미국처럼 잘 해주기를 바라도록 하면서 오늘도 같이 함께 외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필식